안녕하세요.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29번째 순서. 오늘은 전투기를 비롯해서 가공할 살상 무기들을 일본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헌납하도록 주도한 지암 종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대 불교사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 중에서 지암 종욱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이도 드물 것입니다. 3.1 민족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참여 등 공로로 건국 훈장 독립장 3등급이죠. 을 추서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지만 나중에 서훈이 취소되는 등 살아서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족을 붙이면 강대련 이회관 같은 경우는 100% 친일파로 판정이 되죠. 본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마 영광으로 여겼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극과 극 사이를 오고 갔던 지암의 일생은 불교와 관련한 그의 활동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23년 오대산 월정사의 사체 정리위원으로 얼굴을 드러낸 뒤 해방에 이르기까지 월정사 주지, 30일 본산 주지협의회 대표, 종회의장, 현재의 총무원장에 해당하던 종무총장 등 불교계의 요직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정계에 진출하여 국회 부의장도 역임하였죠.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계 소임을 맡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적극 친일 행위로 일관하여서 결국 소훈이 취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격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은 1936년 8월 황민화 정책의 사령탑인 미나미 총독이 부임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종회의장과 월정사 주지 자격으로 불교계 인사들을 대동하고 경성역, 오늘날 서울역이죠, 으로 마중을 나가 신임 총독 미나미의 환심을 산 뒤로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이듬해에는 본산 주지회의 의장이 되는 등 불교계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서울 남산의 조선 신궁을 참배하고 일본군의 무운 장구를 비는 기원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뒤로 전국 사찰에 같은 내용을 담은 기원 법회와 강연의 개최를 지시하였고 중국 전선으로 가는 일본군 환송 행사에도 승려들을 이끌고 참석하였습니다. 1940년 2월 창씨 개명이 시작되자 그는 일본 외무대신 히로다의 성을 따서 히로다 쇼이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본래 성을 사용하여 김원 또는 김본 등으로 창시했던 것과 달리 그는 창시에서도 자신의 친일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임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길거리에서 전쟁 채권을 판매하는 등으로 전쟁 경비 조달에 앞장섰으며 조선 내 사찰과 승려들에게서 5만 3천 원을 객출하여 전투기 한 대 구입 대금으로 헌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교계의 전투기 헌납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대에 이르렀습니다. 전투기의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터인데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실정을 생각하면 그가 주도했던 비행기 헌납행위는 무슨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군의 연전연승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도록 전국 사찰에 지시하였고, 전쟁 말기에는 전국 사찰의 범종과 새로 된 불구를 거두어 일제당국에 헌납하였습니다. 1943년에 일제가 조선 젊은이들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하자 그는 감사 법요식을 열고 7천여 승려와 아울러 반도 민중은 검, 선, 일여의 정신에 투철하여 용약 군문에 달려가 젊은이의 지성과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학병 권유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에게 현재의 조계사 대웅전을 짓는 총본산 건설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그의 친일 행위를 모른 채 해야 옳다거나 심지어 독립운동을 감추기 위한 위장 친일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도해서 헌납한 조선 불교호 전투기에 총격으로 죽어간 숱한 이들의 목숨을 놓고도 위장 친일 운운할 수 있을까요? 지암의 한때 공적은 공적대로, 그가 지은 잘못과 죄는 또 그것대로 인정해야 지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지암의 공과 과를 바르게 평가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암 본인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